크루즈 타고 전 세계를 유람하는 꿈 꾸는 분들 계시지요. 조만간 우리 부산을 모항으로 크루즈 여행을 할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요.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부산항으로 크루즈가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부산항으로 크루즈 배길이 열리면서 부산의 크루즈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올 걸로 기대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황진회 부연구위원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진혜입니다. 예. 3년 만에 국제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진짜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산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얼마만큼 뭐 이런 기대도 되고 우선 부산의 크루즈 관광 산업의 현 주소랄까요? 현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선박은 98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3년간 크루즈 선박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입항을 하니까 상당히 반갑고 환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크루즈 선박 운항이었고 전부 외국 선박만 운항을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올해 3척 정도인데 크루즈 모항 부분도 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부산이 크루즈 기항지로 인기가 대단하다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부산은 크루즈 선사와 크루즈 관광객이 모두 좋아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선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루즈 항로 구성을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항만 시설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크루즈 항만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부산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이 많은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 타고 오시면은 뭐 어떤 음식 드세요? 돼지국밥 이런 거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 가는 방문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이제 전통시장에 가면은 이제 뭐 호떡 씨앗 뭐 씨앗부터, 예. 그런 것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길거리 하긴 뭐 음식부터 가서 예, 새롭게 보이면 막 드시고 예. 그죠? 뭐 알아서 이제 그렇죠. 드시는 그냥 거지. 그냥 예. 가만히 있어도 다. 그 아메대하호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계획된 크루즈선만 90척 예. 그러니까 기항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 부산항 입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예. 한 100번 정도로 예상이 뭐 되고 네. 있습니다. 부산항으로 이제 크루즈 기항이 많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한 2~3배 입항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항로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선택을 하는 그런 그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예, 관광객들이 이제 내려가지고 뭐 구경도 하고 할 게 예.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지. 그렇습니다. 부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네.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루즈 관광이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6년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부산항에 크루즈 선박이 역대로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209회가 됐었는데요. 네. 이때 크루즈 관광객이 57만 명이었고 아이고야. 이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집계한 부산 크루즈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1조 4천억 정도 되었습니다. 1조 4천. 예, 엄청난데 사실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네. 부산항이 기항지가 아니라 모항지가 되었다라면은 경제적 효과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을 거로 이렇게 네.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항을 해요. 그러면 뭐 관광객들이 뿌리는 뭐 식사값이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레저값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선사가 이렇게 주는 예. 그런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적당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을까요? 그 크루즈 선박이 사용하는 이제 그 유류, 기름, 예. 그다음에 선박이 이제 선박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소비재 상품들, 선용품. 네. 예, 예. 그 식자재, 식자재. 그다음에 이제 기계 부속,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거는 사실 모항지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항이 됐을 때만 가능하고 앞에서 제가 그 1조 그 4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소비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그 외에 이제 크루즈 항만이 접안했을 때 항비를 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다 많지는 항구 요금 정도 가지고는 이걸 채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기름 한번 채우고 저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기름 채울 일도 없고. 예. 그리고 뭐 물건 같은 거 채워 놓으면 휴지라도 한 장 채워 놓으면은 더 이상 휴지 채울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모항이라고 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배 한 척에 2,000명, 3,000명이 타는 그 관광객들이 부산에 일단 와야 되고 예. 거기서 이제 뭐 빨리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또 늦게 오시더라도 커피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소비 활동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항지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쓰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 출발할 때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그리고 크다. 이제 돌아올 때 예. 또 여기 부산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모항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2배, 3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그래도 100척 가까이 올해 온다 하니까 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 맞이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크루즈 관광객은 기항지마다 짧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방문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좋은 인상을 갖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예, 예. 맛있는 그 식당이라든지 멋있는 명소에서 번잡함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좀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그렇지, 있도록 그렇지. 그런 예.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이제 좀 그 덤핑도 하지 않고 적절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상호간에 또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요 같은 요 세트 메뉴 요거를 뭐 10,000원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뭐 7,000원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제살 깎기식이니까. 그렇죠. 식당에서는 서로. 보통 제값을 받는데 이제 그 여행사라든지 이 유치를 하는 쪽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덤핑을 하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투어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그치 예, 예. 질도 낮아지고 예. 예. 그래요. 모항 얘기 나와서 지금부터 이제 모항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6월에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운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 항만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해외로 가는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예, 올해 좀 전에 이제 100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네. 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부산으로 들어오는 게 100번이고 예. 근데 이 선박에는 우리가 탈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예, 예. 외국 사람만 타요? 지나가는 우리 관광버스가 우리 동네가 기항지니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탈 수 없듯이 그렇죠, 그렇죠. 기항하는 크루즈는 여기 있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모항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항에서 크루즈 선박을 탈 수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6월 1일에 부산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올해 3번 부산항에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여행기 같은 거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게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게 없으니까 싱가포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맞습니다.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3번 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좀 더 많이 유치되면 좋겠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부산에서 크루즈가 출발한다는 것은 부산에서 크루즈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출발지가 아닌 중간에선 크루즈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크루즈를 타는 사람이 부산에 많아야 되겠고 또 일반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부산에 가면 크루즈를 무조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365일 중에 3번밖에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좀 겨우 네, 찾아가지고 네, 네. 예,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죠. 맞지가 않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좋은 상품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를 해서 네. 크루즈 선박을 유치를 하고 또 부산에 온 그 선박에 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국적 선사 크루즈 선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적에. 우리나라 국적의 크루즈 정통 크루즈는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 그 건물 몇 층짜리 높이에 그냥 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예. 크루즈를 운행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적 선사는 없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예. 네, 이제 더 많이 모항으로 해서 출발하는 게 많아지면 또 그런 시도도 맞습니다. 생기겠지. 예.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루즈 B2B 박람회에 참가한다 하는데 이게 뭐고 올해 주제는 뭡니까? 예, 뭐 B2B 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간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 크루즈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모여서 우리 회사는 크루즈 선박에 사용되는 물품을 어떤 걸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예.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 박람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크루즈 상품만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 상품만 이렇게 쭉 전시해 놓은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오히려 크루즈 선박에서 사용하는 카페트라든지 거기서 먹는 고기라든지 예. 술이라든지 각종 어떤 IT 장비 심지어 뭐 TV 같은 것도 이렇게 크루즈 선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제공할 테니까 크루즈 선사에서 이것을 좀 사달라. 네. 그런 어떤 홍보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계약도 되고 있고 물론 예. 거기에서는 또 우리나라 올해 이제 5개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십시오.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항만이 있습니다. 이런 소개하는 자리도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TV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TV가 뭐 한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3,000명이 탄다고 그러면은 네. 1,500개의 객실이 있어야 되니까 와. TV가 1,500개. 침대가 3,000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비, 가구 이런 것을 이제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예,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동이 이렇게 예.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박람회 주제 이야기 하셨는데 예. 올해 이제 그 2023년 크루즈 박람회 주제는 이제 그 포드 모멘텀이라고 해서 크루즈 산업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순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현재의 그 순항 상승 궤도를 계속 이어가자. 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포워드 모멘텀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예, 예. 사실 크루즈 선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항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로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부산시가 아까 저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자주자주 여기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항로 개발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얼핏 들었어요. 예. 이게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크루즈 선박은 이제 코로나 시즌을 빼고 나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사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고 안전한 곳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450척이 있지만은 그 예약 탑승률이 한 95% 이상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자기들이 손해를 좀 본다 싶은 곳은 좀 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크루즈 선박이 가는 곳은 일단 안전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우리 크루즈 선박을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항으로 왔을 때 그 크루즈 관광객들이 여기는 무조건 내려서 방문을 하자. 내 네네. 돈을 내고라도 이렇게 방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해야 됩니다. 저는 얼핏 갑자기 코로나19 때가 생각났는데 일본에 예.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가면- 집에 가야 되는데 예. 바다에 세워놓고 들여보내질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루즈 산업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지금 크루즈 관광이 이제 그 좀 저해되는 요인으로 이렇게 네네.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엔 어떤 헌장에서도 이제 IMO 규정에서도 이제 그 선박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항만에서 그 사람들을 군환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박에 이제 그 내리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만약에 지금도 코로나가 아닌 비슷한 유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근 도시 항만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야 크루즈 선사가 어디든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그렇겠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초기여가지고 방법을 정말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크루즈 선사에서 예방 조치를 네. 상당히 이제 그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선행적인 대응을 해서 빨리 이제 재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크루즈 산업이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하던데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곳은 이제 크루즈 선박의 확보인데 우리가 그 항공기가 없는 항공 산업은 상상을 할 수 없듯이 크루즈 선박이 없는 크루즈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크루즈 선박 확보를 위해서 그 정책을 좀 집중을 하고 우리 그 산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항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도 있어야 된다. 예,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 뭐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루즈는 이제 그 자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 도시로 와서 타는 플라잉 크루즈라고 하는 또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가서 타듯이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와서 크루즈를 직접 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그 저가 비행기 또 항만과 공항이 또 가까운 그 교통 연결 수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공항이 상당히 그 크루즈 입장에서 중요한 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이 이제 모항이 되면 부산으로 오게 하는 수단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다, 그지?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루즈는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 크루즈 선박을 건조하면은 컨테이너보다 5배가 많은 이제 부가가치도 나오고 고용 창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450척의 선박이 있는데 고용 인원이 117만 명이 되거든요. 그 선박 한 척당 그냥 직접 고용이 한 2,600명이 되는 엄청난 그런 어떤 부가가치 고용 창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크루즈 관광은 또 실버층이 많은 나라에서 상당히 어떤 그 유용한 그런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크루즈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왜 크루즈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애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